안녕하세요. 한밤중의 울음소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싹하고 신비로운 이야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어두운 밤이 내려앉으면 이상한 소리들이 고요한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못한 영혼들, 과거에 묻힌 비밀들, 그리고 저편 세계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 전설에서부터 실제 이야기까지 우리는 함께 인간 내면의 깊은 두려움을 탐험하는 여정을 떠납니다. 밤의 한가운데 울려 터지는 울음소리가 여러분을 내려시키고 잠들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밤의 울음소리가 이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미로운 이야기네요. 그 뒷산의 전설이나 미스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의 대화로 이어지면서 과거의 추억과 함께 호기심이 불러일으켜졌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놀던 장소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이야기를 듣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 동네 뒷산에 대한 친구의 말이 신빙성을 더해지면서, 아니, 우리가 그곳에서 놀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분분해졌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장소들은 미스터리나 전설이 얽혀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되곤 하죠. 그리고 그 장소가 아이들이 겁주기 위한 이야기로 전해졌던 것이라면 그런 일화가 어떻게 전해졌는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그곳에서 자주 놀았던 만큼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다시 가보자는 이야기로 이어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고 함께한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유쾌한 대화 속에서 귀신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금 구체화되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겠군요. 다음에 그곳에 가게 된다면 어떤 소환된 이야기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보면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어릴 적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죠. 가시나무 사이를 지나가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나뭇잎의 속삭임이 더욱 긴장감을 고조시켰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금단의 영역에 들어서는 듯한 기분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가시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접었어요. 랜턴을 켜고 주위를 비춰보니 몇 년 전과는 달리 그곳은 더 쓸쓸해 보였고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어요. 내가 가져온 폰은 배터리가 다 뒤어 있었고 불빛이 없으니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친구들은 이곳이 우리가 어릴 적에 놀던 곳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소소한 웃음도 터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여기서 그렇게 놀았지 하는 의문이 커져갔죠. 어두운 공간에서 친구들이 수다를 떨며 정치를 즐기고 있을 때 나는 문득 그 당시의 미스터리가 떠올랐어요. 여기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도 많았잖아 하고 던진 질문에 친구들도 진짜 귀신이 있으면 어떡하냐 며 농담을 했어요. 하지만 그 농담 속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넘어가며 더 깊이 들어갔어요. 주변의 정적이 느껴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때마다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생긴 그 불안함이 서로에게 전해지면서 경계가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묘해졌죠. 만약 이곳에 진짜 귀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우린 그곳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혹은 두려워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보며 신중해지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돌리자 그 소리가 나는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떠오르는 기분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졌죠. 뭐야, 저기 뭐 있어? 한 친구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방향을 귀에 깊게 달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와 가시덤불 뒤에서 나오는 불규칙한 소리만이 우리 귀를 괴롭혔죠.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돌아가자 다른 친구가 불안해하며 말했지만 나는 호기심이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잠깐 난 저 새집 같은 건 뭐지? 내 시선은 그쪽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도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새 집은 오래되어서 기울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도태한 과일과 썩은 고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그 광경은 마치 누군가의 제사와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진짜로 여기서 누가 사는 건가? 나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그 질문은 더 깊은 불안감을 자아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금씩 그 장소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또다시 낙엽이 다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뒤명을 질렀어요. 뒤에.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모두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정말로 뭔가 있어. 그 친구는 점점 더 거대에 질려갔고 나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냥 나가자. 제발. 나는 최대한 진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두려움이 마음속에 깊이 닫혀버린 상태였어요. 우리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고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순간 발 아래에서 무언가 느껴졌어요. 푹신한 것이란 상상과 달리 그곳은 너무 차가운 바닥이었고 내가 발을 디딜 때마다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죠. 그것은 마치 우리의 발이 무언가에 스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나가자. 우리는 모두 동시에 소리쳤고 서둘러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을수록 귀신이 있는지 모르는 그 공간의 기운은 점점 더 우리를 강하게 압박했어요. 확인하러 온 것 같았지만 상황은 너무나도 기괴했어요. 우리가 숨고 있던 자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여자를 보니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간헐적이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한 친구가 조심스레 속삭였어요. 나도 비슷한 기분이었지만 여자를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우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나는 속으로 결심했죠.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그녀의 몸에서는 이상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자, 하나, 둘, 셋. 우리가 동시에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우리는 겨우겨우 그녀를 눕히고 나서 주변을 살폈어요. 그녀가 쓰러진 이유가 뭘까? 우리 이렇게 급하게 재물을 치우려 했던 걸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다시 숨어야 했죠.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다른 친구가 불안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그녀를 숨기기 위해 가시나무 뒤에 몸을 숨겼죠. 여자의 곁에는 여전히 도태한 과일과 썩은 고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그 광경은 더없이 지게했어요. 여자가 쓰러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았죠. 다시 달소리가 가까워지고 우리는 숨을 죽이며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돌리니 그곳에는 젊은 여자가 아닌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어요. 여기 있었나? 남자는 중얼거리며 담집을 둘러보았고 우리의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그가 여자를 발견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소통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여자를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고 우리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 남자가 여자를 발견하기 전에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죠.
그냥 이곳에 숨어서 지켜보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해. 그리곤 우리는 최대한 숨을 지키고 그 남자의 동태를 관찰하기로 했어요. 없는지 서로를 바라보며 어안이 덤덤했어요.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전개되어서 뭘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우리가 도와줬던 여자가 슈미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뒷산의 당질에서 벌어진 일들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한 친구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우리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뒷산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맞아. 무언가 더 알아야 해. 우리가 그 여자를 구한 건 좋지만 그 뒷산의 당질에서 있었던 일은 해결해야 해. 나는 생각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겸원을 나와 다시 차에 탔고 뒷산으로 향했어요. 차를 주차하고 나니 그곳은 여전히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어둡고 음습한 가시나무들 사이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나아갔고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 내가 앞장서며 다시 나무 둥지로 향했어요. 그냥 당집을 확인하고 아까 여자가 있던 곳을 찾아보자. 혹시 뭔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한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들어가면서 서로의 지분을 공유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와는 달리 조심스레 담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 봤던 것들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재물들은 여전히 나뒹굴고 있었고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여기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주의를 살피며 말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었던 여자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해. 우리는 신중하게 사만을 살피며 그곳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을 취하려 애썼어요.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자를 구하기 위해선 이곳의 비밀을 알아내야 할지언 여기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주변의 재물들을 다시 살펴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당질에서 기록된 것 같았죠. 여기서 제사를 잘못 치르거나 어떤 의식을 빠뜨린 것일까?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 만약 여자가 신이라면 이곳의 사만이 더 나쁘게 돌아갈 수 있겠지.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여자가 남긴 흔적이나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곳의 압박감은 점점 더 단해지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아니었을까?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이 겁먹었대. 그런 전설이 실제로 있었고 우리가 그 장소에 간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당 할아버지와 그 여자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구나. 내가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 당집은 그냥 신을 모시는 곳이 아니라 장수의 혼을 막기 위한 곳이었다니. 맞아. 그 장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본 그 여자는 그냥 무당이 아니라 그 혼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이. 친구가 덧붙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여자를 구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 우리는 그냥 친구들과 장난으로 가보려 했던 것뿐인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친구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자를 도와줬던 게 좋은 일일 수도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 장소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정말 아쉬워 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그 장소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에 조심스럽게 살아가기로 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여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그 일이 죄성 마흔에 걸렸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뒷산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그 사건은 우리에게 귀신과 혼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불필요한 호기심으로 인해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고 가끔은 그 사건을 떠올리며 조용히 지도를 하기도 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의 끝이 정말 충격적이었네. 친구가 점원한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겪은 일이 큰 의미를 지닌 것처럼 느껴져. 귀신의 존재나 혼외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야기 같아. 결국 우리가 그 당시를 들어가고 그 여자를 도와준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 걸까?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들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 친구는 말하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뿐이야 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 그 여자를 구했지만 무당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게 된 것도 우리의 잘못인 것 같아. 나는 쉼없이 말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 무당 할아버지와 그 여자가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려라고 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장소에 접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때로는 호기심이나 모험심이 오히려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사건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때때로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우리는 항상 정가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 나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 여자를 위해 기도했고 더 이상 그것과 엮이지 않기를 바랐다. 결국 그 사건은 우리가 귀신과 혼, 그리고 그들이 얽힌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우리의 잘못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깨달은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해 보아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읽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한밤중의 울음소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요.